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인데요. 오늘은 이혼 과정에서의 세금 문제,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요. 이걸 어떻게 주고받느냐에 따라서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아주 중요하면서도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위자료냐 아니면 재산 분할이냐. 이 한 끗 차이가 세금에서는 정말 크더라고요. 맞습니다. 자료 보니까 2015년에 간통죄 없어지고 나서 이혼 소송이 뭐 늘 거다 줄 거다 예측 많았는데 실제로는 큰 변화 없었다는 언급도 있네요. 하지만 역시 핵심은 이혼할 때 재산 이전 방식이랑 세금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네, 좋습니다. 법이 이 자산 이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특히 이제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주는 경우하고 재산 분할로 이전하는 경우는 세법상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군요. 그럼 먼저 위자료부터 볼까요? 위자료 대신에 부동산을 주면 세금이 나올 수 있다고요? 이걸 유상양도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그냥 주는 거 아닌가요? 그게 법적으로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뭐랄까, 위자료를 줘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일종의 빚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부동산이라는 현물로 갚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빚을 갚은 걸로요? 네. 그래서 그 부동산을 넘겨줌으로써 빚, 즉 위자료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상으로 양도한 것과 같다고 봐서 양도 차익이 있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거죠. 대법원 판례도 이걸 뒷받침하고 있고요. 아하, 그렇군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빚 갚는 대가로 넘겼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네요. 그럼 재산 분할은 완전히 다른가요? 이것도 결국 4명의 부동산이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건데 이건 세금이 없어요. 네, 재산 분할은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법원에서는 재산 분할을 공유물 분할로 보거든요. 공유물 분할이요? 네, 그러니까 혼인 중에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형성한 재산은 등기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실질적으로는 공동 소유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 분할은 원래 부부 공동의 몫이었던 것을 각자 지분대로 나누어 갖는 과정일 뿐 이걸 자산을 유상으로 넘기는 양도로 보지 않는 거죠. 원래 내 것을 찾아가는 개념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분할하는 시점에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문제도 없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위자료는 세금 나올 수 있다. 재산 분할은 분할 시점에 세금 없다. 명확해진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죠. 재산 분할로 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는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할 텐데요. 그럼 이때 양도 차익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특히 그 취득가액, 그러니까 얼마에 샀다고 보는 기준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함정일 수 있어요. 당연히 재산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재산 분할로 넘겨받았을 때의 시세, 보통은 처음 샀을 때보다 높을 테니까요. 그걸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고 싶겠죠. 그렇죠. 그래야 나중에 팔 때 양도 차익이 줄어서 세금이 적어지니까요. 네,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설마 처음 샀던 가격으로 보나요? 네, 바로 그겁니다. 대법원은 재산 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을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재산 분할 당시의 시가가 아니라 그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했던 전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와, 이건 정말 의외인데요. 분할받을 땐 세금 없다 해서 안심했는데 나중에 팔 때 세금 계산은 수십 년 전 가격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니. 이거 왜 이렇게 보는 걸까요? 세금 차이가 어마어마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렇죠.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도 그 이유를 추정하고 있는데요. 법원은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재산 분할이라는 게 비록 명의는 한 사람 앞으로 되어 있었을지라도 실질적으로는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는 실질을 인정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공동재산. 그러니까 그 부동산의 실질적인 취득 시점은 부부 공동체가 그 자산을 처음 형성했을 때, 즉 최초 매입 시점으로 보는 것이 법리에 더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 분할은 그 소유권 관계를 확인하고 정리하는 절차이지 이걸 새로운 유상 취득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군요. 실질 과세 원칙 뭐 이런 건가요? 뭐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질적인 소유권 관계 변화가 아니라 원래 있던 공유 관계를 명확히 하는 과정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럼 오늘 파헤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혼할 때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주면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재산 분할로 나누는 것은 그 시점에는 세금이 없다. 네, 일단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하지만 재산 분할로 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제3자에게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때 취득가액은 내가 분할받은 시점의 가격이 아니라 원래 그 부동산을 처음 샀던 배우자의 최초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와, 이거 정말 중요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이혼 과정에서 재산 문제를 정리할 때 특히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피하는데 정말 결정적입니다. 몰랐다면 나중에 팔 때 세금 부담이 생각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해야겠네요. 맞습니다.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주로 부동산과 양도소득세 위주로 살펴봤는데요. 그럼 혹시 재산 분할 과정에서 부동산 말고 다른 자산, 예를 들어 주식이나 금융자산 같은 것들은 또 다른 세금 이슈가 없을지 궁금해지네요. 네, 그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죠. 자산의 종류에 따라 또 다른 세법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의 이런 세법 해석이나 판례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